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글배우님이 지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입니다. 작가 글배우님은 세상에 하나뿐인 고민상담소 글배우 서재를 운영 중입니다. 직업과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상담소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가님이 쓴 책을 통해 이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지친 마음에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택시를 타는데 가까운 거리여서 기사님이 엄청 짜증을 내셨다. 아이씨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운전을 빠르고 험악하게 하셔서 택시 내부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뒤에 탄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없어 여쭤봤다. 왜 기분이 나쁘시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가까운 거리여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그럼 걸어갈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으니 아무 말도 안 하셨다. 만약 제가 기사님의 자녀여도 똑같이 택시 타지 말라고 하실 거냐고 물으니 상황에 따라선 탈 수도 있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말을 더 잇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도 불리하면 바꾸실 것 같아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로 선택한 일이라면 자신이 선택해 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지금 그 일을 그만둘 마음이 없다면 선택한 일을 내 일로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까칠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주변 사람과 그 사람에게 서비스 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애를 통해 성숙해지는 사람. 연애를 하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성숙해지는 사람은 연애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물론 사람이다 보니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문제를 개선해 나갑니다. 그건 자신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이지 상대방보다 약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를 하면서 성숙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만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때문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자신도 안 그랬을 것이고 늘 상대방이 문제라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는 작게만 생각하거나 아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서운함만 늘어갑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기에. 우리는 혼자 있으면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없지만 함께 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남 탓으로만 돌릴지 내가 내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내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방이 자신만 생각한다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싫으면 내가 안 만나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내 문제에 더 집중하면 좋습니다. 나를 위하여. 상대방이 계속 남만 탓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바꾸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만 생각한다면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사랑이 미안함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는 사랑할 때 더 많이 잘해주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2가지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 내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도 편안하게 있는 내 모습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얼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만남 자체로 지금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고 나를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삶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자존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거나 뭔지 모르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 중 가만히 앉아서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건 제일 처음 시작의 방법이고 시간을 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어떤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것만 하면 잡생각이 안 들고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며 계속 노트에 적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도 별로 집중이 되지는 않아.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생각한 건 그건 내가 그렇게까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해 봤는데 행복해지지 않네.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우울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직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안다는 건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만 하면 집중이 되고 잡생각이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걸 찾게 된다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 내 삶에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나는 내 하루를 좋아하게 되고 내 하루를 좋아하다 보면 내 삶을 좋아하게 됩니다.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타인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수록 서운해지고 속상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하든, 상대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찾든, 상대가 나와 약속을 잘 잡지 않든 그런 상대를 바꾸려 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소중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찾아가고, 바빠서 그 사람을 못 보면 전화하고, 전화해도 그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다음에 전화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은가?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안 그럴 수도 있는 성향의 사람이고, 성향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상대한테 바랄 필요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니 내가 지치고 상대가 바뀌었으면 하니 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성향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꾸려 하면 할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있고 싶나요? 아니면 먼 관계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인연을 끊고 싶은가요?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오지 말라고 해도 나를 자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이 잘 산다고 느낍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더니 완전히 멀어져 아예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대로 떠나보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분명 나를 떠날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나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욕심입니다. 상대방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만날 때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나를 점차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서운함을 주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한 이유. 첫째,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으면 크게 걱정되고 불안해집니다. 무조건 항상 잘해야 된다 생각해 잘하지 못한 자신을 만나면 크게 미워하고 스스로 자책하느라 힘들어합니다. 둘째,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며 불안이 커져갑니다. 셋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게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날과 비교하였을 때 분명 성장했는데 성장을 해도 자신을 항상 낮게만 봐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집이 맛이 없어요. 그럼 그 음식점이 맛없는 건데 맛집이 맛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맛집을 잘 찾지 못해서라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사람들은 맵지만 다 잘 먹는데 자신만 못 먹으면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나는 매운 걸 못 먹지부터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등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냥 떡볶이가 매운 건데 이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모든 문제가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라 생각해 스스로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다섯째, 집중할 게 없거나 싫어하는 것만 하거나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다면 위의 이유 중 하나이거나 여러 개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불안을 돌아보고 위의 행동을 줄여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달달 책마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달한 시간 보내세요.